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 장면을 함께 떠올려 보세요. 인천 어느 조용한 아파트 3층, 새벽 5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았고, 아파트 단지에는 새벽 산책을 나서는 발소리만 간간히 들립니다. 그 시간 오순덕 어르신은 부엌 식탁에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72세이십니다. 초등학교 교장으로 40해를 일하다 은퇴하신 분이지요. 손에는 낡은 통장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눈이 흐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은 글자 하나하나를 또렷이 읽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새벽에 식탁에 앉아 계신 걸까요? 오순덕 어르신은 그날 새벽 마음속으로 조용히 계산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돈이 내 손에서 얼마나 더 버텨줄까? 아프면 어떡하지? 딸에게 짐이 되는 날이 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새벽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혹시 비슷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그 마음을 가진 분들과 꼭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어르신들이 왜 하루아침에 금융피해자가 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판단력이 떨어져서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법적 권리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서도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먼저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평생 모은 돈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바뀐 법도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유리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순덕 어르신처럼 새벽에 혼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순덕 어르신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르신은 25살에 교단에 서셨습니다. 그때부터 월급이 나올 때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저축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천직이라 생각하셨지만 무엇보다 한 가지 두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늙어서 손 벌리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다 그렇게 살았지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고 아끼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오순덕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하고 남편과 함께 아이 둘을 키우면서도 매달 조금씩 모았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다들 어떻게 이렇게 알뜰하게 사냐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그냥 웃으셨습니다. 비결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쓰고 싶어도 참고 오늘 힘들어도 내일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신 것입니다. 휴가도 자주 못 가셨습니다. 남들이 제주도 간다, 해외 나간다 할 때 어르신은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셨습니다. 새 옷도 아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되셨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40해가 지나 은퇴하셨을 때 어르신 손에는 평생 모은 돈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은퇴 직후 어르신은 혼자 사시게 됐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혼자 살면서도 어르신은 돈 걱정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국민연금도 나오고 은행에 예금도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스스로를 다독이셨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딸에게 짐이 안 될 거야. 그러다 그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만기가 된 정기예금을 다시 넣으러 가까운 은행에 가셨습니다. 창구에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셨는데
담당 직원이 어르신을 조용한 상담 창구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직원은 밝게 웃었습니다. 은행 이름이 새겨진 조끼를 입고 명찰도 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좀 더 좋은 상품이 있어서요. 어르신은 자연스럽게 따라가셨습니다. 은행 직원을 왜 의심하겠습니까? 평생 이 은행을 이용해 왔고 한 번도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 직원이 설명한 것은 이자가 일반 예금보다 훨씬 높은 저축형 금융상품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100만 원도 바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예금 이자로는 이자가 얼마 되지 않던 때였습니다. 100만 원이 바로 들어온다는 말에 귀가 솔깃하셨지요. 어르신은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려 물어보셨습니다. 이거 혹시 보험 아닌가요? 직원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은행에서 운영하는 연계 투자 펀드입니다. 그 말을 믿으셨습니다. 평생 거짓말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셨으니 남도 그럴 거라 생각하셨지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좋아 집에 돌아오는 길이 가볍게 느껴졌다고 하십니다. 100만 원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어르신은 그 서류를 다시 꺼내보지 않으셨습니다. 은행을 믿었으니까요. 믿는 사람의 종이는 서랍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낯선 보험 회사 이름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납입 기한이 다가온다는 안내였습니다. 어르신은 그제야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내셨습니다. 계약서 상단에는 작은 글씨로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종신보험, 납입기간 26년.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다고 하십니다. 부엌 의자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26년이면 98살이 됩니다. 어르신은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때까지 살 수나 있을까? 납입을 다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다음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가셨습니다. 그 직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이미 퇴직한 뒤였습니다. 은행 쪽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험은 보험회사 상품이니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하세요. 보험회사에 전화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약을 유지하시거나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해지하시면 납입하신 금액보다 훨씬 적게 돌아오십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결국 은행에서 받은 100만 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보다 훨씬 큰 돈을 잃게 됐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설마 나는 저런 것에 안 속겠지 싶으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나도 저런 경험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오순덕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런 불완전 판매 민원 중에서 60세 이상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은행에서는 31.7%입니다. 어떤 연령대보다도 높습니다. 뒤를 이어 50대가 25.6%이고 40대는 16%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주의를 못해서일까요? 나이 들어서 판단력이 떨어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훨씬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앞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뇌는 달라집니다. 빠른 계산 능력이나 새로운 정보를 의심하는 능력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신뢰하고 믿는 능력은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평생의 경험이 쌓이면서 사람을 믿고 공동체를 이루는 능력이 발달한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특성이 악용되는 것입니다.
은행 유니폼을 입고 명찰을 달고 밝게 웃으며 다가오는 사람을 보면 우리 뇌는 자동으로 신뢰 신호를 보냅니다. 이분은 공식적인 사람이다. 나를 해칠 사람이 아니다 하고요. 거기에다 더 좋은 상품이 있다는 말, 사은품이 있다는 말이 더해지면 판단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어르신들은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쉽게 거부하지 못하십니다. 그것이 예절이고 미덕이라고 배우며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추천하는데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왠지 신뢰 같고 무례 같은 느낌이 드시는 거지요. 이 감정을 노리는 것입니다. 오순덕 어르신은 주의력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40해 동안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교를 이끌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도 이렇게 당하셨습니다. 어르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수치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2,573명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 2년 동안 금융사기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49.9%였습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우리 주변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이런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민노후보장 패널 2024년 조사를 보면 50세 이상 부부가 생각하는 최소 노후 생활비는 한 달에 216만 원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함께 받는 국민연금 평균은 한 달에 120만 원 수준입니다. 한 달에 96만 원 가까이가 부족합니다. 한 달에 120만 원 수준입니다. 이 공백을 어떻게 채워야 하나 고민하고 계실 때 사기꾼들이 바로 그 틈을 노립니다. 더 높은 이자, 더 좋은 수익, 원금 보장이라는 말이 특히 달콤하게 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특별히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필요합니다. 미리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보호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저축하는 방법은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금, 적금, 보험, 부동산, 그리고 자식에게 맡기는 방법.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은행 예금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이미 있는 돈을 넣어두는 정기 예금과 매달 일정 금액을 모아가는 적금입니다. 정기 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넣고 이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1년짜리 정기 예금에 넣으면 1년 뒤에 이자와 함께 돌려받으십니다.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단점은 이자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안전한 것이 낫습니다. 적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넣는 것입니다. 월급처럼 나오는 돈 중에서 꾸준히 저축하실 때 좋습니다. 그런데 은행마다 이자율이 다릅니다. 같은 예금이라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이자율이 다릅니다. 저축은행이 이자가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약간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특히 더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축은행에 예금하실 때도 이제는 1억 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체국 예금과 국민은행, 농협, 신협 등 서로 다른 금융기관이라면 각각 보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국민은행에 1억 원, 우체국에 5천만 원을 넣어두셨다면 두 곳 다 보호를 받습니다.
우체국의 경우는 나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와 별도로 보호를 받습니다. 이렇게 분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이 발생하는 문제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로 오는 금융사기입니다. 요즘은 전화로 여러 가지 사기가 많습니다. 검사입니다. 경찰입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하면서 전화하는 것들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 검사, 진짜 경찰, 진짜 금융감독원은 전화로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돈을 이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전화를 받으시면 전화를 끊으세요. 그리고 해당 기관에 직접 번호를 찾아서 전화하세요. 인터넷이나 전화번호부에서 찾으시거나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전화가 와서 긴장이 되고 무서운 말을 하고 빨리 해야 한다고 하면 일단 멈추세요. 사기꾼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 뇌가 무서움을 느끼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 틈을 노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자녀에게 전화해 이런 전화가 왔다고 말씀하세요. 자녀가 판단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전화로 돈을 이체하거나 계좌 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은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기관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시는 윤옥년 어르신입니다. 65살이시고 15년째 동네 마트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르신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돈 계산에는 누구보다 자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이 소개해준 상품이 있었습니다. 원금 보장에 연 8% 수익을 약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행 이자의 4배 이상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는 의심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으셨지요. 그런데 소개해준 사람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도 투자를 했고 이미 수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투자는 결국 돈을 새로 들어오는 사람의 것으로 이전 사람에게 수익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 들어간 분들은 돈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들어간 분들은 결국 돈을 잃었습니다. 어르신도 잃으셨습니다. 소개해준 친구도 결국 뒤에 들어온 사람이라 같이 잃으셨습니다. 그 친구를 탓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친구도 속은 것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원금 보장의 높은 수익을 약속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의심해 보세요. 금융세계에서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수익이 높을수록 위험도 높다는 것입니다. 원금 보장의 높은 수익은 수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말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은행 예금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자는 정해진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 이상의 수익을 약속한다면 어딘가에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믿었던 사람이 소개해줘도 아무리 이미 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높은 수익 약속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투자 상품을 권유받으셨을 때는 자녀와 함께 상의해 보세요. 자녀가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펴봐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조금 더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은행 통장을 자녀 명의로 만드는 것이 좋은지, 내 명의로 두는 것이 좋은지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내 돈은 내 명의 통장에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명의로 해두면 나중에 법적으로 자녀의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자녀와 관계가 어떻게 되더라도 내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내 통장, 내 이름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통장 비밀번호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마세요. 자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 돈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적어둔 메모를 봉투에 넣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곳에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전에 미리 유언장을 써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증된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역 법원이나 법무사 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가 편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남은 가족들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이 지금 우리의 노후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본 원칙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금은 안전한 곳에 여러 군데 나눠서 새 상품은 3가지 확인한 뒤에 계약하고 나서 이상하면 15일 안에 철회, 전화로 돈 이야기하면 무조건 끊기, 혼자 결정하기 어려우면 자녀와 상의,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만 지키셔도 대부분의 위험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이미 비슷한 피해를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은행에서 보험을 예금이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뒤늦게 알았다. 건강식품이나 다른 것을 사서 돈을 잃었다. 이런 경우가 계신다면 결코 혼자 속으로만 삭히지 마세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신고를 하면 비슷한 피해를 다른 분들이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라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불완전 판매의 경우 계약서 내용과 실제 설명이 달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로 설명한 것과 계약서 내용이 달랐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우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단체에 먼저 전화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당하신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속인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내셔야 더 많은 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 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순덕 어르신의 사례 외에도 비슷한 상황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박영숙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8살 어르신입니다. 25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신 뒤 은퇴하셨습니다. 평생 작은 것도 아껴가며 모은 돈이 8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라서 오랫동안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웃에 사는 분이 적금이 좋다면서 새마을 금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르신은 근처 새마을 금고에 가셨다가 직원이 이자가 훨씬 높은 상품이 있다면서 다른 것을 권했습니다. 어르신은 꼼꼼히 따지셨습니다. 이것이 보험인가요? 아닌가요? 직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납입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2년이라고 했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전부 돌려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3가지를 확인하고 나서 어르신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1년 뒤 어르신은 그 상품에서 약속한 이자를 제대로 받으셨습니다. 나중에 딸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 그런데 3가지 물어보니까 오히려 내가 뭘 하는지 알게 됐어.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나서 결정하는 것.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70세 어르신 이만석 씨 이야기입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땅을 팔아 생긴 돈이 5억 원이 훌쩍 넘으셨습니다. 어르신은 이 돈을 전부 집 근처 저축은행 한 곳에 넣어두셨습니다. 그 저축은행이 고이자를 줘서 좋았거든요. 아들에게는 별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 그 저축은행이 경영 악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르신은 한동안 밤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다행히 예금보험공사 덕분에 5천만 원은 보호를 받으셨지만 나머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일부만 돌려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왜 위험을 분산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 곳에 전부 넣어두면 그 한 곳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부터는 한 곳당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 곳당 1억 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만약 지금 한 곳에 1억 원 이상을 넣어두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 가능하면 빨리 분산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은행에 가면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은행에 가시면 대기번호를 뽑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름이 불리면 창구 앞에 앉으십니다. 거기서 담당 직원이 오늘 어떤 업무를 원하시냐고 물어봅니다. 예금하러 왔다고 하시면 직원은 관련 서류와 함께 상품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이때 직원이 말하는 것들 중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주의하세요. 요즘 이 상품이 굉장히 인기 있어요. 이런 말은 조심하세요. 인기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맞는 상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마감인데 이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이런 말도 조심하세요. 진짜 좋은 상품은 마감 기한을 세워서 서두르게 하지 않습니다. 세금 혜택이 있어요. 절세가 돼요. 이런 말을 들으시면 어떤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냥 절세라는 말만 듣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생각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입니까? 보험입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그리고 계약서에서 그 단어를 직접 찾아보세요. 납입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예금은 보통 1년에서 5년입니다. 그 이상이면 다른 상품입니다. 만기가 되면 어떻게 받습니까?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는지 분할로 받는 건지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를 물어보고 명확한 답을 받으신 뒤에 결정하셔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이틀만 기다려 보세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시고 가족과 이야기해 보시고 그래도 좋으면 그때 결정하세요.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입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내 돈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배워온 것이 있지요. 급하면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건강 관련 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순덕 어르신이 당하신 것처럼 무료 건강 검사를 해준다면서 비싼 건강식품을 파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지 알면 미리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공포를 이용합니다. 검사 결과가 심각한 것처럼 말하면서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냉철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병원에서 제대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행사장에서 받은 간단한 검사로 심각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이미 사신 분들이 너무 좋다고
말하게 합니다. 그분들 중 일부는 그 회사 직원이거나 아니면 본인도 속아서 사신 분들일 수 있습니다. 주변이 사니까 나도 사야 한다는 느낌, 그것도 전략입니다. 셋째, 특별한 가격이라며 서두르게 합니다. 오늘만 특별 할인, 지금 아니면 이 가격에 못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음을 서두르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셨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딸이 이런 거 잘 안다고요. 집에 갔다가 나중에 다시 올게요. 그리고 그냥 나오십시오. 진짜 좋은 제품이라면 다음에 다시 가도 살 수 있습니다. 나오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것은 잠깐이고 돈 잃는 것은 오래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식품이나 건강기기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제품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길거리 행사장에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면서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좋은 것이라면 약국에서도 살 수 있고 병원 선생님께 물어볼 수도 있고 시간을 두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항상 늦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금융생활을 하면 좋을지 정리해 볼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예금 통장을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통장이 있는 은행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돈이 얼마나 됩니까? 만약 한 금융기관에 1억 원이 넘게 들어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 가능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2곳 이상으로 나눠 보세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혹시 최근 몇 달 사이에 은행에서 새로운 상품을 권유받아서 가입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계약서가 집에 있다면 한번 꺼내보세요. 거기서 보험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납입 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계약한 날로부터 아직 15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셔도 됩니다.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험 회사나 해당 금융기관에 전화하셔서 청약 철회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서면으로 신청서를 보내셔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담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자녀나 가족 중 한 분께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3입니다.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 전문가에게 묻는 것은 평생 해왔던 일입니다. 병이 나면 의사에게 가고 법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찾는 것처럼요. 금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면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생 모아오신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아끼고 참으며 보낸 수십 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그 시간을 존중하십시오. 그 돈을 지키는 것이 그 세월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예금, 적금, 보험, 펀드, 연금, 이것들이 다 섞여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단순하고 안전한 것은 예금입니다. 특별히 복잡한 것이 아닌 그냥 정기 예금이나 적금 이자가 조금 낮더라도 안전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자를 조금 더 받으려다가 원금 일부를 잃는 것보다는 이자가 좀 낮더라도 원금이 안전한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다시 크게 돈을 벌 기회는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품을 권유받으셨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지금 내 돈이 안전하게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더 벌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 이 마음 하나가 많은 사기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아직 이런 문제가 없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사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지 앞으로도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행에서 새 상품을 권할 때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보험인지 아닌지, 납입 기간이 얼마인지, 중간에 해지하면 얼마를 돌려받는지, 이것만 확인하셔도 대부분의 불완전 판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하고 나서도 15일 이내라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청약 철회권입니다. 아직 날짜가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예금은 2025년 9월부터 한 곳당 1억 원까지 보고됩니다. 1억 원 이상은 여러 곳에 나눠 넣으세요. 넷째, 길거리 행사장이나 낯선 곳에서 건강 검사를 해주고 비싼 제품을 파는 것은 조심하세요. 어색해도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다섯째, 도움이 필요하면 가족이나 금융감독원에 연락하세요. 금융감독원 번호는 국번 없이 133입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시고 주변 가족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우리가 서로 알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보호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요즘 온라인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도와드려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직접 배우셔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은 편리하고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 잔액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이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르는 문자나 카카오톡 링크를 절대 누르지 마세요.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링크를 보내서 클릭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 가짜가 섞여 있습니다. 진짜 은행은 문자로 링크를 보내면서 클릭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할 일이 있다면 문자의 링크를 누르지 마시고 직접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거나 주소창에 은행 이름을 직접 입력하세요.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가 연결된 상태에서 인터넷 뱅킹을 하시는 것도 조심하세요. 커피숍이나 마트 같은 곳의 무료 와이파이는 보안이 약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은 집에서 내 와이파이나 내 데이터를 쓰면서 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스마트폰 뱅킹은 조회만 하고 큰 금액의 이체나 중요한 거래는 직접 은행에 가셔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전이 편리함보다 중요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분들께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이런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평소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께 전화해서 요즘 은행이나 돈 관련해서 이상한 전화 받으신 것 없냐고 여쭤보세요. 그 작은 관심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중간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오순덕 어르신은 40해를 한 푼 두 푼 모아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당하신 것은 판단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누군가가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당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뢰하는 능력이 강하다는 것, 권위 있는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대한다는 것, 그리고 노후에 불안감이 있다는 것.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사기꾼들에게 가장 좋은 표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훨씬 더 안전해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보험을 예금처럼 판매하는 것, 가짜 건강검사 행사장에서 비싼 물건을 파는 것, 전화로 기관인 척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것,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상품 사기, 이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 15일 청약 철회권을 아는 것, 예금을 여러 곳에 나눠 놓는 것, 이런 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 우리 세대가 지금 이 시대에 새로 배워야 할 것들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았지요. 은행에 가면 예금이 예금이었고 적금은 적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가 섞여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그리고 자녀와 함께. 오늘 이 이야기를 친구분, 이웃분과도 나눠주세요.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알려주는 것이 어떤 보호기관보다 더 빠르고 따뜻한 보호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웃으며 손주 결혼식도 보고 손주 대학 입학도 축하하며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지금 이 돈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그 돈을 지키는 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안 아프려고, 자식에게 짐이 안 되려고, 손주들과 오래 함께 하려고, 그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순덕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가지를 더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요. 딸과 같이 은행을 가는 그 시간, 함께 밥을 먹는 그 저녁이요.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 하시는 실수 중 하나가 돈을 지키려다가 관계를 잃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돈 이야기를 안 하려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그러다 사기를 당하고 그러면 자식에게 말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오순덕 어르신이 보여주신 것처럼 자식과 함께 한다는 것이 꼭 내 돈의 비밀을 다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 갈 때 함께 가는 것,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무리를 향해 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 딱 세 가지만 해보세요. 첫째, 지금 바로 내 통장이 어느 은행에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한 곳에 1억 원이 넘는다면 다음에 은행에 가실 때 분산 방법을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직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금을 안전하게 나눠 놓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둘째, 최근 몇 달 안에 가입하신 상품이 있으시면 계약서를 꺼내보세요. 거기서 보험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납입 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이상한 점이 있고 15일이 안 지났다면 청약철회 신청을 해보세요. 셋째, 자녀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엄마인데 은행 갈 때 한번 같이 가줄 수 있니? 이 한마디면 됩니다. 자녀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순덕 어르신의 딸처럼요. 이 세 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어르신들의 노후를 훨씬 안전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그런데 오순덕 어르신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험 문제로 한창 속이 상해 계실 때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어르신이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어귀에 커다란 천막이 쳐진 행사장이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무료 건강 검사를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필요하시지 않으세요? 잠깐 검사만 받아보세요. 공짜입니다. 어르신은 잠깐 망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2달째 눈이 자주 침침하고 손발이 저리는 느낌이 있던 터라 한 번쯤 확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습니다. 게다가 무료라고 했으니 잠깐 들어가 봐도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여러 기계로 검사를 받고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통화를 하시면서 우는 듯한 목소리로 상태를 알리고 있었고 어떤 분은 이미 제품 포장을 받아들고 나가시는 참이었습니다. 결과를 가져온 직원은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뇌혈관이랑 심장 수치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두시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어르신은 가슴이 철렁하셨습니다. 마침 주변에 있던 다른 어르신들이 제품을 사며 이렇게 좋은 것을 이제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 제품 한 가지 가격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어르신은 카드를 꺼내셨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제품을 먹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피로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속도 더부룩했습니다. 그제야 어르신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 행사장을 다시 찾아갔을 때 천막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당해야 한다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이 이야기를 딸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딸이 걱정할까 봐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데 속았다는 것을 딸에게 말하기가 왠지 창피한 느낌도 드셨습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삭히셨습니다. 혼자서 그것을 안고 계신 것이 얼마나 무거우셨을까요?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딸이 어머니 집에 들렀다가 우연히 서류들을 보게 됐습니다. 보험 계약서, 납입 안내 문자, 건강식품 영수증.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처음에는 말다툼이 됐습니다. 딸은 왜 이런 걸 혼자 결정하셨냐고 했고 어르신은 나도 판단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딸이 신경이 날카로워진 것은 어머니를 무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어르신도 알고 계셨지만 그 순간에는 받아들이기 힘드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믿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이런 일에는 같이 있어드리고 싶었어요. 딸의 그 말에 어르신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한숨을 한 번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았다. 들어봐라. 그날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르신이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으로 딸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식품 이야기도요. 딸이 들으면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게 내 잘못이야. 내가 더 자주 내려왔어야 했는데. 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어르신은 눈물이 나셨다고 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따로 없었습니다. 혼자 버티려 하셨던 것과 그 버팀목이 되어드리지 못한 것이 서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함께 보험 계약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딸이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계약한 지 아직 2주가 안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아주 중요한 법적 권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청약철회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이든 금융상품이든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서 15일 이내에는 이유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도 없습니다. 그동안 낸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권리를 모르시는 분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먼저 알려주는 경우도 드뭅니다. 보험회사에서 계약 안내문 작은 글씨 구석에 있긴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것입니다. 15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혹시 최근에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권유해서 가입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 가입하신 지 15일이 지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은 것입니다. 오순덕 어르신의 딸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보험회사에 청약 철회 신청서를 팩스로 보냈습니다. 이틀 뒤 어르신의 통장에 낸 돈이 전부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오순덕 어르신은 딸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밥만 먹다가 어르신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너한테 말 안 한 게 잘못이었구나. 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돈 탐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걱정돼요. 그 말이 어르신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릴 3가지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순덕 어르신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내일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선 예금의 안전에 관해 중요한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법이 개정되어서 2025년 9월 1일부터 한 금융기관당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 어떤 은행이 문을 닫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그 은행에 들어있는 돈 1억 원까지는 나라에서 직접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모은 돈이 5천만 원을 넘어가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이제는 1억 원까지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금융기관당 1억 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한 은행에 2억 원을 넣어두셨다면 보호받는 금액은 1억 원 뿐입니다. 나머지 1억 원은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전문가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험을 분산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한 곳에 몰아넣지 말고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서 넣으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이 있으시다면 2곳에 나눠서 각각 1억 원씩 넣으시면 2곳 모두 보호를 받으십니다. 3억 원이 있으시다면 3곳에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두 넣으면 편하지요. 자주 다니던 익숙한 은행 한 군데만 쓰면 편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다 함께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분산해서 넣으면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덕 어르신도 그 뒤로 예금을 2군데 은행에 나눠 넣으셨습니다. 어르신이 그러셨습니다. 예전에는 편하게 한 곳만 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눠두니 마음이 더 놓인다고요. 2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새로운 상품을 권할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꼭 확인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상품 이름에 보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종신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어떤 종류든 보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것은 예금이 아닙니다. 납입기간이 수십 년이 될 수 있고 중간에 그만두면 낸 돈보다 훨씬 적게 돌려받습니다. 저축이라는 말, 연계펀드라는 말을 들으셔도 꼭 계약서에서 보험이라는 단어를 직접 찾아보세요. 둘째, 납입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10년, 20년, 25년이라는 숫자를 보셨다면 그것은 예금이 아닙니다. 예금은 1년에서 길어도 5년 정도입니다. 납입기간이 길다면 반드시 멈추고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셋째, 중간에 그만두면 얼마를 돌려받는지 물어보세요. 중도 해지 환급률을 꼭 물어보십시오. 만약 낸 돈보다 적게 돌려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축성 보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잠깐 멈추고 딸이나 아들에게 전화해 보시거나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오늘 결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좋은 상품은 내일도 있습니다. 상담 직원이 지금 당장 결정하라고 서두른다면 그것 자체가 경계 신호입니다. 오늘 마감입니다. 지금 아니면 없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세요. 진짜 좋은 상품은 그렇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신 분께 복잡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가족을 동반하도록 권유하고 추가로 이틀의 숙려 기간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 직원이 당일 바로 서명을 요구한다면 저는 이틀 후에 오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순덕 어르신이 겪으신 일 중에서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보험에 속은 것, 200만 원을 잃은 것, 물론 이것도 속상하셨지요. 하지만 어르신이 나중에 가장 후회하신 것은 딸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딸이 내 돈 관리에 참견할까봐, 딸이 걱정할까봐, 그리고 솔직히는 내가 이런 것도 못 챙겼다는 것을 들키기 싫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갖고 계신 마음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 여전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그것이 오히려 혼자 모든 위험을 감당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어땠습니까? 아이가 처음 자전거를 타려고 할 때 우리는 옆에서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위험한 길을 혼자 가려 할 때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부담이었습니까? 아니지요. 그게 사랑이었지요. 지금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다 더 크게 다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 짐이 아닙니다. 오순덕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딸이 서류 들고 왔을 때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뭘 못한 것도 아닌데 왜 훈수 두나 싶었지요. 그런데 딸이 제 손을 잡으면서 엄마가 걱정된다고 했을 때요. 그때 깨달았어요. 딸은 나를 못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아끼는 거라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르신 돈은 어르신 것입니다. 얼마나 갖고 계신지, 어디에 넣어두셨는지 자녀들이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갈 때 한 사람이 함께 있는 것, 중요한 서류에 도장 찍기 전에 한 번 더 읽어줄 사람이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말하면 다 내 돈 가져가려고 한다고요. 그 불안감을 아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가족 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오순덕 어르신이 발견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완전히 비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 알려주는 것도 아닌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방법입니다. 우리 딸한테 내가 어느 은행에 예금이 있다는 것은 알려준다. 하지만 정확한 금액이나 번호는 나만 안다. 대신 갑자기 내가 아프거나 하면 딸이 찾을 수 있도록 메모를 넣어둔 봉투 하나를 금고나 안전한 곳에 둔다. 이렇게 하시면 비밀을 지키면서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내 돈에 지금 당장 손대는 것이 아니라 비상시에만 알 수 있도록 해두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콜센터는 국번 없이 133입니다. 금융상품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생기면 전화하시면 됩니다. 상담 비용은 없습니다. 가입을 강요하거나 무언가를 팔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궁금한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이것이 보험인지 예금인지 내게 맞는 상품인지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어디에 돈을 넣어야 안전한지 모르겠다. 은행에서 권하는 상품인데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다. 자식한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모르겠다. 그 고민들 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중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계약 후 15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 예금은 2025년 9월부터 한 곳당 1억 원까지 보호된다는 것. 은행에서 새 상품 권할 때 보험 단어와 납입 기간을 먼저 확인한다는 것. 이 중 하나만 마음에 담아 가셔도 오늘 이 영상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순덕 어르신은 지금도 인천 그 아파트에 사십니다. 가을 아침이면 가끔 딸이 서울에서 내려와 함께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갈 일이 있으면 딸을 부릅니다. 딸도 그날을 기다립니다. 처음에 어르신이 딸에게 같이 은행에 가자고 말씀하셨을 때 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정말요, 너무 좋아요 라고 했답니다. 어르신은 조금 쑥스러우셨다고 합니다.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좋아하나 싶으셨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어르신이 딸에게 함께 가자고 하신 것은 단순히 은행 심부름을 시킨 게 아닙니다. 딸에게 나는 네가 필요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말인지 모릅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벽에 혼자 통장 들여다보며 걱정하지 않아요. 잘 때 마음이 훨씬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딸이 내려오면 같이 은행에 가서 서류도 보고 밥도 먹고 집에 와서 차도 마십니다. 예전엔 그냥 왔다 가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같이 하는 게 생겼어요. 그 한 가지 변화가 이렇게 많은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두 그러실 수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모은 우리의 소중한 돈, 이제 우리가 함께 지킵시다. 혼자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실 필요 없습니다. 물이 힘이고 함께함이 방패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혼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라면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 변경, 청약 철회권 15일, 그리고 은행 갈 때 가족과 함께하기.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오늘도 든든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